안녕하세요. 안성식 컴퓨터입니다. 30년 전쟁 30년 전쟁, 유럽의 종교 분쟁과 권력 투쟁의 절정, 서론 30년 전쟁 1618년에서 1648년은 유럽 역사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장기적인 갈등 중 하나로 초기에는 신성 로마 제국 내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종교 분쟁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유럽 강대국들의 정치적 영토적 야망이 얽힌 대규모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종교 전쟁을 넘어 근대 유럽의 국가 체제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으로 마무리되어 주권 국가 개념의 기초를 마련했다. 전쟁 기간 동안 약 8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유럽 인구의 20에서 30%에 달하는 규모로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잔혹한 사례로 뽑힌다. 본 논문에서는 30년 전쟁의 배경, 과정, 주요 사건과 인물, 그리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여 이 전쟁이 어떻게 유럽의 정치, 사회, 종교 지형을 재편하였는지를 탐구한다. 논의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며 전쟁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종교적, 정치적 맥락을 균형 있게 다룰 것이다. 전쟁 과정, 4단계의 확대. 30년 전쟁은 일반적으로 4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서 참전국과 전쟁 양상이 변화했다. 이는 초기 지역 분쟁에서 유럽 전체를 휘감는 총력전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1. 보헤미아 팔츠 단계 1618년에서 1623년 전쟁은 보헤미아 반란으로 시작되었다. 보헤미아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은 황제 페르디난트 2세를 폐위하고 팔츠 선제 후 프리드리 5세를 왕으로 추대했다. 그러나 카톨릭 연맹 칼톨리슈 리가 와 스페인 군대의 개입으로 프로테스탄트 측은 패배했다. 1620년 11월 8일 백산 전투 배틀 오브 화이트 마운틴에서 카톨릭군이 보헤미아 반란군을 격파하며 프라하를 점령했다. 이로 인해 보헤미아는 카톨릭화되었고 프리드리 5세는 추방되어 겨울 왕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 카톨릭 측의 우세가 확립되었으나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의 불만은 여전했다. 2. 덴마크 단계 1625년에서 1629년 프로테스탄트 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4세가 개입했다. 그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 북부 독일로 진군했으나 카톨릭 측의 지휘관 알브레이트 폰 발렌슈타인과 요한 틸리 백작의 군대에 패배했다. 1626년 데사우 전투와 1627년 루터 전투에서 덴마크군은 연패를 당했다. 발렌슈타인의 용병 군대는 제국 내에서 약탈을 일삼아 민간인 피해를 키웠다. 1629년 르베크 조약으로 덴마크는 철수했으며 페르디난트 2세는 반환 칙령 (Act of Restitution) 통해 프로테스탄트가 점령한 카톨릭 영토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3. 스웨덴 단계 1630년에서 1635년
스웨덴 왕 구스타브 2세 아돌프 구스타브 아돌푸스의 개입으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프랑스의 재정 지원을 받아 1630년 폴란드에서 철수한 군대를 이끌고 독일에 상륙했다. 구스타브 아돌푸스는 혁신적인 군사 전술, 예 보병과 포병의 결합을 통해 카톨릭군을 압도했다. 1631년 브라이텐펠트 전투에서 틸리 백작의 군대를 격파하고 1632년 루첸 전투에서 발렌슈타인을 물리쳤으나 자신은 전사했다. 스웨덴의 후계 지휘관 베른하르트 폰 작센 바이마르는 계속 저항했으나 1634년 느르틀링겐 전투에서 패배했다. 이 단계에서 발렌슈타인은 황제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다가 1634년에 암살당했다. 4. 프랑스 단계 1635년에서 1648년 프랑스의 직접 개입으로 전쟁은 종교전쟁에서 세속적 권력투쟁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 리슐리우의 추기경 지도는 하프스부르크 세력의 약화를 위해 프로테스탄트 측과 동맹을 맺었다. 1635년 프랑스가 스웨덴과 동맹을 체결한 후 전쟁은 스페인 프랑스 국경과 라인강 유역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전투로는 1643년 로크루아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스페인군을 격파한 사건이 있다. 전쟁은 양측의 피로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졌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종결되었다. 주요 인물과 사건의 분석 30년 전쟁은 여러 영웅과 악당의 무대였다. 페르디난트 2세는 카톨릭 재통합을 추구한 강경파로 그의 정책이 전쟁을 촉발했다. 반대편에서 구스타브 아돌푸스는 북방의 사자로 불리며 프로테스탄트의 구원자로 부상했다. 그의 전술 혁신은 근대 군사학의 기초가 되었다. 발렌슈타인은 용병 지휘관으로서의 천재성을 발휘했으나 야망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리슐리우의 추기경은 프랑스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종교를 넘어선 실리주의를 보여주었다. 주요 사건으로는 프라하 창밖 투척, 백산 전투, 프라이텐펠트 전투 등이 있으며 이들은 전쟁의 전환점을 형성했다. 또한 용병들의 약탈과 전염병, 패스트 확산으로 민간인 피해가 극심했으며 독일 지역 인구가 30에서 40% 감소했다. 이는 전쟁의 잔혹성을 상징한다. 역량과 유산 30년 전쟁의 종결인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 국제 질서의 전환점이었다. 이 조약은 신성 로마 제국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제후들의 주권을 인정했다. 종교적으로는 카톨릭, 루터파, 칼뱅파의 공존을 허용하며 종교 자유를 확대했다. 정치적으로는 균형 세력 원칙, 파워 밸런스를 등장하여 이후 유럽 외교의 기반이 되었다. 스웨덴은 강대국으로 부상했으나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는 쇠퇴했다. 프랑스는 루이 14세 시대의 패권을 예고했다. 사회적으로 논쟁은 농업 파괴와 경제 붕괴를 초래하여 인구 이동과 도시화 촉진을 가져왔다. 문화적으로는 바로크 예술의 번성, 루벤스나 벨라스케스의 작품과 함께 전쟁의 공포를 반영한 문학, 예 그린 멜스 하우젠의 심플리시시무스가 등장했다. 현대적으로 보자면 이 전쟁은 종교 전쟁의 한계를 드러내며 세속 국가의 탄생을 촉진했다.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가 30년 전쟁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이 전쟁의 장기성을 강조한 것으로 후대의 역사학자들이 이를 채택했다. 결론: 30년 전쟁은 종교 분쟁으로 시작되었으나 권력 투쟁과 국제 개입으로 확대되어 유럽을 재편한 전환기적 사건이었다. 이 전쟁의 교훈은 이념적 갈등이 어떻게 현실적 파괴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평화조약이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창출하는지를 보여준다. 오늘날에도 종교 정치 분쟁이 얽힌 지역, 예를 들어 중동에서 유사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으며 베스트팔렌 체제는 현대 국제법의 뿌리다. 이 전쟁을 통해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과 분쟁 해결의 필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추가 연구로는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나 여성, 민간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제한된다. 30년 전쟁. 감사합니다.